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켠김의 배포까지 시리즈입니다. 리액트로 소켓.io 오픈 채팅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Node.js 기반으로 소켓.io를 저희가 돌리고요. 그리고 리액트로 프론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채팅 서버는 소켓.io Node.js로 돌아간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완성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코더 01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유저 이름이 보이고요. 미접속 상태죠. 이때 접속을 누르게 되면 저 채팅창이 접속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 입력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이쪽에 다른 브라우저에서 0이라고 제가 접속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관리자 메시지로 2번이 들어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3번도 해볼게요. 바코더 03 이렇게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접속 상태로 바뀌면서 3번이 들어왔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접속을 종료를 하게 되면 나갔다라고도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접속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이제 채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빡코딩입니다. 그래서 누가 전송한 메시지인지도 알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앱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프로젝트부터 생성을 해야겠죠. 일단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저희 VS 코드라는 아이디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Node.js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크롬 창에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VS 코드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아이디를 다운받으세요. 이제 여러분의 운영처지에 맞는 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운영처지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Node.js를 설치하셔야 돼요. 자, Node.j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대리는 버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는 이제 맥을 쓰고 있어서 터미널을 열어보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버전이 지금 18.19.0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Node.js도 설치가 되셨다면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웹 튜토리얼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리액트를 먼저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소켓.io를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리액트를 설치하는 것부터 가볼게요. 바이트라고 있습니다. 바이트. 그래서 바이트 닥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이게 나올 거예요. Getting Started. 자, 여기에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쭉 내리시다 보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나와요. npm create byte latest 있죠. 요거를 복사해서, 자, 여러분이 이제 작업하시려고 하는 폴더 쪽에 오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명령을 붙여 넣어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 이름을 쓰라고 하거든요. 전 뭐라고 쓸까요? 저는 이제 뭐 리액트 소켓 io 챗이라고 하겠습니다. 챗 앱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는 리액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로 할게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cd를 하면 이동하거든요. 띄어쓰고 리액트 탭. 네, 탭 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쓰신 폴더 그게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VS 코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VS 코드를 열어볼게요. 자, VS 코드를 여시게 되면 그 여러분 설정에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요거 톱니바퀴 누르시고 명령 팔레트 누릅니다. 자, 여기에서 그쵸, 꺽쇠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중에 쉘 명령 패스 코드 이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추가를 해주세요. 저는 추가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제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해보면, 자, 이렇게 꺽쇠를 하시게 되면 코드 명령 설치를 하세요. 이렇게 설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폴더에서 이 VS 코드를 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자, 클리어하면 일단은 기존에 쌓였던 기록은 지워지거든요. 코드 띄어쓰고 점 하시게 되면 VS 코드가 이 폴더 위치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먼저 지금 기본적인 리액트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이걸 한번 돌려보고 작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보시면 되면 패키지.json 부분이 있어요. 그쵸? 여기 누르시게 되면 이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으면서 npm run dev를 하시게 되면 이 바이트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pm run dev를 입력하시면 현재 리액트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보는 거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올리시면은 터미널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npm run dev를 해볼게요. 아, 그쵸? 그쵸. npm 인스톨 안 하네. npm 인스톨 하시고, 그러면은 노드 패키지 매니저의 약자예요, npm. 그래서 이 노드.js 환경에서 개발할 때 그런 쓰는 라이브러리드나 이런 애들을 관리해주는 패키지 매니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개발 꾸러미들을 관리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npm 인스톨을 통해서 지금 설치가 된 거거든요. 지금 얘네들 있죠. 막 리액트랑 이런 애들 다 설치가 된 거예요. 지금 바이트랑 이런 애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npm run dev를 하시게 되면 사이트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커맨드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바이트 리액트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버튼 누르면 숫자도 올라가면서 렌더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아요. 여기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차를 좀 보면서 진행할게요. 자, 프로젝트 생성도 됐고, 자, 이제 노드.js 소켓.io를 한번 연결해 볼까 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검색도 하면 되겠죠. 자, 그쵸. 소켓.io 닭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소켓.io는 두 가지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채팅이 돌아가고 있는 서버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 그 여러 브라우저나 뭐 다른 애들에서 연결하는, 그러니까 서버가 하나면은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도 설치를 해야 되고 서버 쪽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일단은 서버 쪽만 먼저 한번 설치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켓.io 닭 오시게 되면 이쪽에 서버 API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인스톨레이션 있죠. 여기 보면은 npm으로 설치하면 된다 있죠. 이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돼요. npm install socket.io 요거를 저희 브라우저에다가 저희 VS 코드에다가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더하기를 한번 더 눌러요. 그러면은 터미널이 하나 더 생기시거든요. 여기서 붙여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socket.io가 추가가 돼서 이제 여기 보일 겁니다. 그쵸? 보이시죠? 이렇게 추가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서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리냐를 대충 살펴보면은 뭐 요렇게 한다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찾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GitHub에서 검색해봐요. socket.io를. 제가 커맨드 클릭해서 가볼게요. 여기 socket.io GitHub에서 여기 아마 UCG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보고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좀 내려보시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socket.io 서버도 있고 막 있죠. 모듈 신텍스도 있고. 근데 보니까 익스프레스랑 같이 하는 게 있네요. 익스프레스는 그 API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노드.js 기반의 익스프레스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버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소스 말고 바깥쪽에 마우스 클릭해서 새 파일 server.js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붙여 넣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상황이 뭐냐면 지금 패키지.js를 보면 얘가 모듈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이 방식이 아마 common.js라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듈 신텍스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from 해가지고 임포트하는 거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익스프레스도 가져와야 되고 소켓.io도 가져와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익스프레스도 결국에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프레스도 저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npm을 검색해요. 자,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하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요거를 복사해서
요것도 자 이렇게 인스톨 할게요. 그러면 익스프레스도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바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이트랑 익스프레스랑 사용할 때 하는 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바이트 익스프레스라고. 그것도 한번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바이트 익스프레스 npm 입력합니다. 자 하나 나오죠? 들어갑니다. 자 npm 바이트 익스프레스를 여기 복사하셔서 자 여기다 또 임포트를 해요. 인스톨 해요. 그럼 또 이렇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문서를 좀 총합을 해서 이 부분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저희가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모듈 형식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소켓.io 문서 볼게요. 모듈로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져오라고 있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같이 한번 볼게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켓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소켓 서버는 해결이 된 것 같다. 그쵸? 이렇게 해서 서버를 가져왔구나. 그런데 또 가져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익스프레스잖아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인포트 익스프레스를 가져오겠다. 아니죠. 앱이죠. 앱을 가져오겠다. 앱. 아 그쵸. 익스프레스를 가져오겠다. from 이렇게 익스프레스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모듈 형식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이 리카이어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익스프레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서 앱을 생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HTTP 부분이에요. 여기도 모듈식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as HTTP를 가져오겠다. from HTTP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온 HTTP를 활용해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create server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서버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IO 부분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익스프레스로 앱을 만들고 그 HTTP랑 해가지고 앱 기반으로 서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버로 이제 그 소켓 IO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정들 어디서 듣겠다, IO는 어디서 듣겠다, 막 이런 거 하는 건데 결국엔 서버가 리슨하는 거기 때문에 이 IO 리슨 없어도 돼요. 이 IO 리슨 없애주시고. 이제 여기서 각종 세팅들을 다 한 다음에 여기서 3000 포트로 서버가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추가적인 정보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화살표 함수로 쓰시면 돼요. 제가 뭐 콘솔 로그에서 서버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할게요. 듣고 있다. 3000 포트다. 뭐 대충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바이트 익스프레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이트 익스프레스 문서를 봐야 돼요. 자 바이트 익스프레스에서 어떻게 쓰고 있나 보는 거죠. 아 보니까 이제 바이트에서 이 익스프레스 설정할 때 이렇게 해서 리슨이라고 해주면 되는데 지금 근데 저희는 중간에 소켓 IO가 들어가서 서버에서 리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인드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아 익스프레스랑 그 서버랑 이렇게 묶어주는 바인드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앱이랑 서버랑 같이 듣게끔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돌리면 되는데 결국 Node.js라는 거 뭐냐면 그 자바스크립트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어 자체가 노드예요. 그래서 노드 띄어쓰고 server.js를 하게 되면 이 파일을 돌리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놔두고요. 놔둔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npm이 아니라 이제 node 그렇죠. server.js 하시게 되면 이제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요. 아 바이트 익스프레스를 저희가 안 가져왔네요. 다시 그러면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아 그렇죠. 이렇게 바이트 익스프레스를 또 가져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그쵸 클리어 한번 했다가 돌려볼게요. 돌리면은 이제 노드 하고 서버 JS를 돌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3000 포트가 이미 쓰고 있는 곳이 있나봐요. 제가 다른 데 쓰고 있는 데 있으면 제가 이거 닫아 볼게요. 자 다시 돌려볼게요. node server.js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서버에서 듣고 있습니다. 3000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런 식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쵸? 일단 다 닫고, 자, 요거도 이제 돌아가고, 그러면 익스프레스도 사실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앱도 돌아가고, 익스프레스도 돌아가고, 채팅도 돌아간다. 일단 그래서 먼저 익스프레스 저희가 연결했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API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요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앱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앱에 대한 그런 라우팅 설정을 여기서 하면 돼요. 요거도 익스프레스 쪽을 보면 되겠죠. 바이트 익스프레스 어떻게 했나 보면은 뭐 메시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쵸?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좀 붙여 넣어요. 자, 앱에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hello from express라는 거를 보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다시 하고 다시 서버를 껐다가 노드 그쵸? server.js를 해가지고 저희가 돌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메시지 로컬호스트 메시지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3000 포트로 저희가 돌렸기 때문에 3000 포트로 해서 메시지를 하게 되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채팅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출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API라고 했으면 이렇게 화살표 함수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API다. 뭐 대충 이렇게 하시고 그쵸. 다시 돌려볼게요. 서버를 돌리면 이제 껐다가 커맨드 C 하시면 됩니다. 커맨드 C에서 종료했다가 다시 돌리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API라고 하면은 API 쪽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5173으로 하게 되면 저 프론트 페이지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socket.io 세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socket.io 서버. 자, socket.io 그 닥으로 오신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여기에 있는 이제 커넥션이라는 걸 저희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IO라고 되어 있으면서 on이 뭐냐면 리슨을 하는 거예요. 핸들러를 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 핸들러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커넥션이라는 이벤트가 들어오면은 그게 여기 쪽으로 화살표 함수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커넥션이 있으면 디스커넥트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연결됐을 때, 끊겼을 때가 들어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적용해 보면 되는데요. 예시를 좀 봐도 아마 저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보시게 되면 그렇죠. 커넥션이랑 뭐 나오게 되는데 일단 요렇게 좀 받아 볼게요. 좀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n connection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려면 레퍼런스 부분을 봐야 돼요. 그 지금 이제 IO에 대한 레퍼런스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 인스턴스죠. 서버 인스턴스에서 어떻게 받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커넥트 쪽을 보게 되면 그쵸. 커넥션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소켓에 대한 뭔가가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커넥션이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부분이 들어옵니다. 네, 클라이언트 부분이 들어와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socket.io 문서에 있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예, 클라이언트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거 보면 되겠네요. 그쵸? 클라이언트가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들어오게 되는 걸 한번 찍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가 들어온 거를 한번 찍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이 들어오면은 사용자가 들어왔습니다. 해볼게요. 사용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클라이언트도 한번 찍어 볼까요? 예,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사용자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지금 일단은 채팅 서버가 돌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접속을 해야 되니까 접속하는 건 제가 클라이언트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부분을 봐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소켓.io 닥에서 클라이언트 API겠죠. 여기로 가서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충 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common.js 모듈이 아니라 ES 모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가져와서 뭔가 접속을 하고 하면 됩니다. 결국에 클라이언트는. 자, 요걸 복사해서 자, 저희 코드로 오시는데 일단은 이제 리액트로 가요. 소스에 app.jx로 오신 다음에 자, 앱 위에다가 요거를 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IO를 통해서 뭔가 연결을 시도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저희가 접속이라는 버튼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쪽 소스 코드에서 카운트 밑에다가 제가 이거 그대로 좀 복사해서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그쵸,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뭔가를 하면 되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저희가 함수로 따로 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함수를 만들어요. 자, 펑션 connect to chat server라고 할게요. 여기 또 콘솔 로그 해주시고요. 채팅에 접속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접속 어떻게 하지? 이것도 찾아봐야죠. 그쵸? 그럼 클라이언트 API 쪽에서 봐요. 그럼 지금 IO에서 이벤트가 있고 메소드가 있네요. 그쵸? 아, 보니까 대충 이건 것 같아요. 그쵸? 커넥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 IO를 통해서 소켓을 만들고 소켓을 통해서 커넥트를 하면 되는 것이구나.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쵸. 아니면 이제 IO에 대한 생성자 쪽을 봐도 되는데요. 보니까 IO 자체가 URL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IO에서 URL을 넣는 거구나. 그렇게 좀 이해해도 좋습니다. 보니까 이제 URL을 넣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다음에 기타적인 설정들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쿼리 마이키 되어 있으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대충 요런 거 좀 참고해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IO를 통해서 소켓을 만들고 소켓을 통해서 이제 보니까 대충 이벤트가 커넥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커넥트 같은 거로 연결하면 되는 것 같다로 보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IO 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O에다가 지금 저희 채팅 서버 URL이 몇인지 봐야 돼요. 그러면은 URL이 몇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로컬호스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로컬호스트 3000 포트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세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IO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IO에 이게 생성합니다. 자, HTTP 로컬호스트 3000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소켓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소켓을 통해서 커넥트를 하는 거죠. 커넥트를 해서 이제 그 채팅에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커넥트가 그렇게 딱 접속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토 커넥트 false로 한 다음에 뭐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토 커넥트도 옵션도 우리가 false로 지정해도 될 것 같아요. 이 IO에 대한 옵션들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옵션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커넥트 투 챗 서버를 여기에다가 넣는 겁니다.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버튼의 이름을 접속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접속. 자, 이 상태에서 사이트 가보면 소켓.io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안 된 상황인가요? 그러면은 다시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요. 지금 패키지.json에 소켓.io 클라이언트가 없네요. 그쵸? 이걸 추가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소켓.io 클라이언트 npm도 검색합니다. 자, 소켓.io 클라이언트 npm 클라이언트 npm 나오겠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복사하고 자, 붙여 넣어요. 자,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이제 추가됐겠죠? 추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프론트도 다시 돌리고 서버도 다시 돌립니다. node server.js 좋아요. 이렇게 돌리고 나서
다시 사이트 갈게요. 자, 잘 돌아왔죠? 이제 접속을 눌렀을 때 이제 서버 쪽 그 로그 창을 열어주시고요. 얘가 이제 접속이 됐다라고 뜨면 돼요. 자, 접속 시도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네요, 지금 현재. 자, 여기 검사 눌러서 콘솔에 가볼까요? 자, 커넥트 챗 서버는 됐는데 뭔가 접속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다시 봐야겠네요. 아니면 이 서버 쪽에서 제가 뭔가 들어왔다라는 작업 안 했을까요? 서버.js 가보면 사용자가 들어왔습니다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냐면 결국에 같은 그 주소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크로스 오리진 에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크로스 오리진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이제 문서를 봐야겠죠. 그럼 지금 이제 소켓.io 서버 쪽에 봅니다. 서버 보시고 핸들링 콜스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지금 보니까 서버를 생성할 때 크로스 오리진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되거든요. 요걸 복사해서 서버 쪽에다가 이렇게 뒤에 옵션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오리진을 이제 어떤 거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도 다시 돌리고, 그렇죠. 프론트도 다시 돌려요. 자, 이 상태에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터미널은 서버를 열어주시고요. 듣고 있습니다 있죠? 이 상태에서 접속을 눌렀을 때 이제 사용자가 접속했습니다 로그가 뜨면 돼요. 어떻습니까? 사용자 들어왔다 뜨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어때요? 간단하죠?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누를 때마다 지금 사용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접속이라고 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사용자가 나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갈 때. 그러면 접속 끊는 거는 디스커넥트겠죠? 그쵸?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쪽에 아마 서버, 디스커넥트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니까 클라이언트 API를 봐야겠네요. 이제 커넥트가 접속이었으니까 디스커넥트를 보면은 어디 있죠? 디스커넥트가 이제 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끊는 것이다. 그러면 디스커넥트로 끊으면 돼요. 그러면 리액트 쪽으로 오셔서 이제 접속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복사해서 그쵸. 접속 종료라고 하나 만들게요. 종료. 그래서 disconnect to chat server라는 함수를 만들면 되겠네요. 그쵸? 복사해서 붙여놔요. disconnect to chat server. 아,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왜 그렇죠? 그렇죠. 이 함수의 그 범위, 스코프 안에서 이 소켓은 여기밖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하지? 소켓을 내가 언제든지 접근해서 내가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에서는 변수를 쓰는 거니까 그냥 스테이트 쓰시면 돼요. 여기서. 아, 스테이트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nst 지금 현재 소켓이라고 해서 소켓으로 해주고 이것을 이제 getter였죠. 앞에 거는 그 뒤에 거는 변경 세터니까 이제 set 소켓이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 다음에 use state라고 해주고 기본 값을 이제 널로 해서 빈 거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커넥트 할 때는 그냥 언더스코어를 제가 붙일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연결을 시키고 set 소켓으로 해서 지금 현재 들어온 애를 이렇게 변수에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장한 다음에 그러면은 set 소켓으로 접근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 자체가 지금 널러블이기 때문에 기본이 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쵸? 옵셔널로 접근해서 디스커넥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디스커넥트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디스커넥트 챗 서버를 접속 종료 버튼에다가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버 다시 키고 프론트도 다시 컨트롤 C 나갔다가 다시 키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터미널은 네, 서버 쪽 다시 돌리고 자, 네, 보겠습니다. 자, 접속을 누르면 사용자가 들어오겠죠. 근데 로그 엄청 많이 찍혔네요. 그쵸? 로그 엄청 많이 찍혀서 네, 이거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네. 자, 접속 누르면 사용자가 접속이 되죠. 그쵸? 콘솔. 근데 접속 종료를 누르면 사용자가 종료가 됩니다. 그쵸? 근데 접속 종료가 된 거를 알 수가 없네요. 서버에서. 그쵸? 아, 이것도 작업해야 돼요. 그럼 server.js로 오셔서
이벤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접속 종료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넥트라고 이벤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서버 API 쪽으로 오셔서 핸들링 이벤트를 볼게요. 그러면은 이 서버 쪽에서도 즉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가 어차피 클라이언트거든요. 이 클라이언트를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on 디스커넥트가 되면은 이벤트를 저희가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용자가 종료됐다라는 의미거든요. 나갔다. 해당 그 소켓에서 나갔다라는 말이에요. 나갔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살표 함수 매개 변수로 클라이언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이 돼서 얘한테 또 이렇게 그 리스너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용자가 디스커넥트, 즉 이제 이 디스커넥트 이벤트를 즉 디스커넥트 하면은 이 이벤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사용자가 나갔다라고 체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서버 돌리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 접속을 하게 되면 들어왔죠. 접속 종료를 누르게 되면 그쵸, 사용자가 나갔습니다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추가적인 그게 있어요. 뭡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무 사용자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자가 누군지 그래도 이 사용자의 이름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자의 유저네임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닉네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액트 쪽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풋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속 밑에다가 할까요? 이 접속이랑 접속 종료를요, 제가 밑에다가 두고 지금 이 카드로 뭔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div. 그래서 저도 이렇게 div 카드로 이렇게 만들게요. div 클래스 네임 카드 CSS가 지금 적용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자 붙여놓고 여기다가 인풋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인풋 태그를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에 대한 입력에 대한 밸류 현재 값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변수가 필요하네. 그럴 때 필요한 게 그렇죠, 유즈 스테이트인 거죠. 여기서 유즈 스테이트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nst 사용자 이름이다. 유저네임 하고 set 유저네임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유저 스테이트 해서 처음에는 빈 거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유저네임을 여기서 기본 그냥 값으로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인풋이 변경이 되면 이제 unchange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리액트 사이트로 가요. 그래서 리액트 다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좀 찾아보시면 좋아요. 인풋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서치 부분에서 이제 인풋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런 거 좀 보시면서 하면 돼요. 뭐 요소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뭐 밸류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언체인지다 이런 이벤트들 아마 언체인지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언체인지 나오잖아요. 그쵸. 언체인지가 되면은 이 이벤트 핸들러로 뭔가 컨트롤드 변경된 입력들을 받을 수 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예시도 있는 거예요.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벤트에 있는 즉 이제 HTML 엘리멘트겠죠. 그 타겟에 있는 그 쓰여진 값을 set first name으로 use state 또 바꾸는 것 같아요. 요런 거 좀 참고해서 하면 돼요. 이거 복사해서 그쵸. 지금 인풋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 값이 변경이 되면 지금 저희는 이제 뭡니까? set 유저네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벤트로 들어온 애, 즉 이제 이 녀석이죠. 인풋의 그 값을 유저네임으로 변경하겠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위쪽에다가 이제 뭐 대충 지금 현재 유저라고 해서 한 h1 정도로 해서 이렇게 쓰면 돼요. 이제 리액트에서 그 데이터를 보여줄 때는 이렇게 중괄호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저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돼요. 그럼 유저네임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트 가볼게요. 자, 그럼 유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때요? 엄청 간단하죠? 좋아요. 바코더 1이라고 해서 제가 접속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좋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서버한테 현재 내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냐, 요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좀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서에 아까 나와 있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서버에서 접속할 때 저희가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서버 JS로 갈게요. 가서 자, 우리 들어오는 클라이언트가 들어오잖아요. 접속을 하면, 사용자가 접속하면, 자, 이거를 한번 로그를 찍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한 줄 복사는 Shift 옵션 화살표 아래쪽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다. 자, 이 상태에서 서버 종료했다가 컨트롤 C, 자, node server.js에서 보는 거죠. 어때요? 지금 뭔가 막 들어왔죠? 들어왔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접속해 볼게요. 자, 유저 접속합니다. 또 새로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클라이언트가 담고 있는 정보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유념 있게 볼만한 게 뭐냐면 쿼리라는 부분이에요. 쿼리. 여기서 추가적인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면 핸드쉐이크라는 거예요. 핸드쉐이크에서 뭔가 헤더도 넣을 수 있고 시간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client.handshake.query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데이터를 넣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받을 때, 데이터를 받을 때 이렇게 받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핸드쉐이크에 쿼리에 뭔가 유저네임 같은 거를 제가 넣어 볼게요.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저희가 클라이언트 접속할 때 이걸 하시는 거예요. 아, 접속할 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이 옵션에 IO 옵션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요것도 문서를 좀 더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인스톨레이션 요쪽 서버 인스텐시에이트 요쪽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좀 보시면은 핸드쉐이크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IO에 대한 그죠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클라이언트였네요. 그죠? 클라이언트 API로 가서 그 IO를 생성할 때 생성자 쪽을 봐요. 위쪽에 가서 자, IO 생성자를 봅니다. 자,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쿼리에다가 뭔가 넣고 싶은 거를 데이터를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걸 생성할 때 옵션에다가, 그러면 이 옵션을 복사해서 저희 거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는 거네요. 그쵸? 오토 커넥트 한 것처럼 쿼리라는 옵션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가 뭐 유저네임 정도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키를 유저네임이고 이름이 유저네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저 스테이트에 가지고 있는 작성된 유저네임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받아 보는 거죠. 그러면 서버 JS에서는 이거를 쿼리에서 유저네임으로 받아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쿼리까지만 한번 프린트를 해보고 제가 여기는 이렇게 받아 볼게요. const connected 연결된 클라이언트 유저네임이죠. 얘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찍어 보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다 이렇게. 자, 간단하죠? 예, 달러 사인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1번 숫자 1번 왼쪽에 있는 그 백틱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돌려볼게요. 자, 서버 다시 돌리고, 자, 요거 다시 돌리고, 그렇죠. 들어왔습니다. 까지가 뭔가 된 것 같은데, 프리미티브로 바꿀 수 없습니다가 뜨네요. 좋아요. 그쵸. 쿼리에, 그쵸. 유저네임으로 줬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리게 되면, 자, 어때요? 이 상태가 기본적으로 바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app.jsx로 와볼게요.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새로 고치 한번 하고, 자, 제가 이제 바코더라고 해볼게요. 바코드 02를 접속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쵸, 사용자가 들어왔습니다. 바코더라고 이제 지금 서버에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사용자가 나갈 때 서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server.js로 오시면 이 커넥션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때 같이 들어왔던 클라이언트도 이렇게
그 이벤트를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녀석이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나갔습니다 하고 이렇게 같이 찍어줘도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도 마찬가지로 백틱으로 하시는 거예요. 숫자 1번 옆에 있는 거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서버 껐다가 돌리면, 자, 바코드 접속하면 들어왔죠? 나가면은 바코드가 나갔다. 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쿼리 안에 이렇게 유저네임이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엄청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서버에서 그 채팅 연결에 대한 이벤트를 받은 거예요. 이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내가 서버 접속됐나 안 됐나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뤄볼게요. 자, app.js로 오셔서, 그렇죠, 이벤트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녀석은 결국엔 소켓이에요. 어떤 소켓이요? 그쵸, 유즈 스테이트로 저희가 접근 가능한 소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저 녀석한테 이벤트를 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벤트를 뭔가 버튼을 눌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달게 한다든지 그냥 바로 뭔가 처리하는 때 쓰는 게 바로 유즈 이펙트라는 녀석이에요. 유즈 이펙트를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유즈 이펙트는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유즈 이펙트라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문서 보면서 같이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리액트에서 유즈 이펙트를 갑니다. 자, 리액트 닥으로 가세요. 자, 여기서 이거 밑에 거 할게요. 아무거나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요거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검색을 유즈 이펙트로 검색할게요. 자, 있는데 대충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앞에가 셋업이고 뒤에가 디펜던시 옵셔널이다. 그 말이 뭘까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보는 거예요. 이런 건가?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일단 해보자로 접근해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예시를 그대로 좀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서, 자,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곰곰이 보는 거죠. 일단 유즈 이펙트라는 것은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의존성 어레이라고 하는데, 배열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한 번만 타요. 얘가 렌더링이 될 때 한 번 탑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app.jsx가 렌더링이 될 때 한 번 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콘솔 로그로 유즈 이펙트 콜드다 대충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리고 리턴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지금은 그냥 주석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돌려볼게요. 자, 그럼 유즈 이펙트 콜드가 프론트 쪽에서 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 쪽에서 껐다가, 그쵸, 컨트롤 C npm run 탭으로 다시 돌린 다음에 한번 로그를 볼게요. 자, 지금 콘솔을 하시고, 자, 새로 고치면 되면 어때요? 유즈 이펙트가 콜이 됐죠? 지금 두 번 타긴 했는데, 자, 얘가 탔단 말이죠. 자, 얘가 어떤 식으로 됐냐, 그러니까 의존성 어레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 이제 뭐냐면 지금 카운트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 카운트가 변경이 될 때마다 유즈 이펙트가 호출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지금 카운트라는 값은, 데이터는 지금 이 녀석이잖아요. 그쵸? 이 녀석을 여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의존성을. 그게 뭐냐면 얘가 변경이 될 때마다, 카운트가 변경이 될 때마다 얘가 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카운트 누를 때마다 어때요? 유즈 이펙트가 계속 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정대리님, 근데 아까 이 리턴 부분 도대체 뭐예요? 이거 다시 주석 해제하고 여기다가 제가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를 저희가 클린업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클린업. 자, 요것도 껐다가 다시 돌려보고 로그 한번 볼게요. 콘솔 부분. 자, 어떻습니까? 한번 클린업이 호출됐다가 막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이거 누를 때마다 어때요? 호출이 되면서 클린업도 같이 호출돼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을 때 이벤트를 핸들러를 달 거예요.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달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가 그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근데 지금 카운트가 변경이 되면 그때 이전에 있었던 이벤트를 지우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 쓰는 게 클린업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그 소켓을 통해서 이벤트를 저희가 감지를 하려고 하는데 요럴 때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소켓에 접속해서 on이 저희가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커넥트가 됐다. 커넥션이었나요? 커넥트였나요? 아마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얘가 커넥트가 되게 되면, 커넥트가 됐을 때 뭔가 저희가 감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감지하는 거를 저희가 또 함수로 만들어 본다면 function unconnected 라고 저희가 이렇게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커넥트라는 이벤트가 들어오면은 저는 이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거를 그쵸. 카운트가 변경이 되면 그때그때 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그 핸들러 이벤트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클리너 펑션 부분은 일단 주석을 처리하고 한번 달아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거를 카운트로 하는 것보다는 소켓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소켓이 변경이 되면 그때마다 감지 이벤트를 넣겠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켓으로 이 부분을 바꾸는 거죠. 바꾸게 되면 아마 이제 unconnected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프론트라고 할게요. 프론트 unconnected. 자, 이렇게 하고, 자, 지웠다가 npm run dev 다시 하고, 자, 새로 고치면서 볼게요. 자, 그럼 제가 바코더, 자, 바코더 01을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어때요? 프론트에서 연결이 됐다라고 이벤트 감지가 된 거예요. 그쵸?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종료를 누르게 되면 이 이벤트 감지에 대한 것을 같이 지워주는 역할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클린업은 뭐냐면 이 소켓이라는 데이터가 변경이 될 때 내가 뭔가 지워야 되는 작업이 있으면 그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on이 저희가 이벤트 핸들러를 다는 거였잖아요. 클라이언트 API 쪽 보시면 on 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off라고 있어요. off. 자, off는 뭐냐면 기존에 달아져 있던 이벤트 리스너를 지우는 거예요. 반대로 보시면 돼요. on의 반대다. 그러면은 지금 딱 이 클리너 펑션에 맞는 위치인 거죠, 결국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는 이벤트를 달았었던 거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이벤트를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넥트가 됐을 때 이때 그쵸, 얘를 이제 안 쓰면 얘가 소켓이 뭐 날아가거나 그랬을 때 그때는 이 이벤트도 내가 지우겠다 정도가 되겠죠. 그쵸,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커넥트도 했지만 디스커넥트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커넥트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디스커넥트라는 메시지로 들어오거든요. 사용자가 끊기면은 이것도 함수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undisconnect connected. 그쵸.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off로서 한번 지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클리너 펑션에서. 그래서 이 소켓이라는 데이터가 사라질 때 그때 이 부분이 한번 타서 기존에 달았던 이벤트 리스너를 지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돌리고, 자, 돌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프론트 쪽에서도 사용자가 접속이 됐다, 내가 접속이 됐다 안 됐다도 체크가 가능하다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코더 01, 자, 접속하게 되면 자, 프론트에서도 안 거죠. 접속 존을 누르면 프론트에서도 접속이 끊겼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접속이 끊겼다, 붙었다를 기반으로 저희가 뭔가 현재 접속 여부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대충 여기에다가 뭐 접속했다, 접속 안 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도 이제 대충 뭔가 그 유즈 스테이트를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옵션 커맨드 화살표 아래, 그래서 뭐 is connected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is connected. set is connected로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불리언으로 기본 값을 false로 해줍니다. 자, 그럼 is connected라는 거는 어디서 하면 될까요? 그쵸, 여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채팅이 연결이 돼서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이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et is connected가 true다. 그렇죠? 그리고 disconnect 됐을 때는 false다. 이렇게 해주면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기준으로 현재 접속 상태를 보여주자고요. 그러면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유저 밑에다가 여기다가 할까요? 지금 사이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유저 밑에다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글을 좀 복사해서 한 h2 정도 투로 해서 현재 접속 상태 보여주면 되겠네요. 현재 접속 상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is connected라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한다 하시면 되는데 접속 중 미접속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아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미접속 상태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자, 바코더로 01로 접속을 하게 되면 그쵸, 접속 중이 됐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접속 하시면 미접속이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저희가 눌렀을 때가 라기보다는 프론트에서 이 이벤트를 받았을 때 한다로 하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걸 해봐야 돼요. 자, 목차 보면서 볼게요. 이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닉네임 바뀌도 지금 됐고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 볼게요. server.js로 오셔서 이벤트를 저희가 받는 방법이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지금 디스커넥트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복사해서 자,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뭔가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자, new 메시지라고 할게요. 자, new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이벤트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new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더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메시지를 보낼 때 보내면 같이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요. 인풋이. 제가 메시지라고 할게요. msg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게 돼서 요거를 이제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메시지가 들어왔다. 그래서 메시지라고 그냥 찍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new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줄까?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해볼까요? 저희 app.jxx로 오셔서 인풋을 또 만들게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낼 수 있도록 이 접속 종류 요 카드 요거를 좀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놓고 여기다가는 그 사용자가 작성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저 인풋 정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옵션 커맨드 화살표 아래에 누르셔서 자, 유저 인풋이라고 받아야겠다. 이렇게 set 유저 인풋 하면 되겠죠. 빈 거를 놔두시고 이 유저 인풋을 넣는 거죠. 그리고 set user input, set user input. 그래서 지금 이 입력 값에서 들어온 이벤트에 대한 값을 바로 상태를 변경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전송이라고 할게요. 전송. 아니 뭐 보내기. 자, 그럼 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시지가 간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는 함수를 딱 만들어야겠네요. 그쵸? 밑에다 만들어요. 그럼 뭐 send message to chat server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뭔가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냐? 일단 요거 여기다가 자 붙여놓고 자,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일단 이 로그가 찍히는지부터 볼까요? 로그 찍히는지. 자, 찍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내기 하면 자, 나와지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입력된 데이터도 같이 한번 찍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입력된 데이터도 찍어야 되니까
인풋 해가지고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네요. 유저 인풋. 유저 인풋이었나요? 유저 메시지 인풋이었나요? 유저 인풋이죠? 좋아요. 자, 여기도 백틱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보면은, 자, 입력된 게 지금 보이죠? 그쵸? 제가 1, 2, 3이라고 하면은, 자, 누르면, 그쵸?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 것이냐? 자, 요거도 이제 클라이언트 쪽을 봐야겠죠? 문서를. 자, 소켓IO 클라이언트 API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보시면은 이제 emit이라는 애가 있어요. emit. 보시면, emit이라고 있을 거예요. emit. 자, 뭐냐면 이벤트 네임이랑 아규먼트, 즉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보내면 된다. 잘 보내졌는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소켓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셔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해주시고. 왜요? 저희가 지금 스테이트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벤트 이름이 아까 저희가 new message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new message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 그때는 이제 유저 인풋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폰스는 뭐 잘 받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new message라는 이름으로 보낸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서버 JS에 보면은 new message라는 이름으로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들어왔다.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거를 서버에서 지금 받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이제 자, 먼저 접속을 시켜야겠죠? 그러면은 자, 바코드 1을 접속을 시켜요. 일단 접속 중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면 어때요? 보냈으니까 아마 서버 로그를 보면은 들어왔어야 하는데 안 들어왔나요? new message 둘 다 일단 그 껐다가 다시 해볼게요. 프론트도 다시 껐다가 다시 돌리고, 자, 111 유저가 접속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자, 어때요? 들어왔죠? 이렇게 이벤트가 들어온 거예요. 보이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유저인지도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보낼 때 어떤 유저가 보냈는지 굳이 안 보내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 커넥티드 유저가 같이 그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찍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잘 들어오는지 이렇게도. 그럼 사용자의 메시지 정도가 되겠죠. 사용자 메시지. 보낸 사용자. 이렇게 해서 둘 다 껐다가 다시 돌려보면, 예. 자, 일단 접속이 된 상태인데 제가 보내면, 그쵸, 111이 지금 보냈습니다. 이렇게 감지가 되네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정드림 저는 이거 추가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낼 때 다른 것도 더 같이 보내고 싶어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 제이슨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냐면 이 앱점 이쪽에서 이벤트를 보낼 때 유저 인풋으로만 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유저 인풋입니다 하고 이제 유저네임이라든지 이렇게도 사실 가능해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넣으셔서 보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싶다면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감지를 할 수는 있지만, 왜냐면 여기에 접근이 되니까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 메시지라는 정보는 제이슨 형태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껐다가 다시 돌려보면, 자, 이를 보내게 되면 어때요? 사용자 이름이랑, 그쵸? 유저 인풋이랑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받으실 수가 있다. 요 정도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뭐냐면 저희가 서버한테 다 이벤트를 알려주는 것만 했었어요.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 서버에서
알려주는 거죠. 어디한테요? 저희한테. 서버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사용자들이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이걸 리스트로 보여주세요. 뭐 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버가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입니다. 이제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 요거도 이제 문서로 보면 좋겠죠? 자, 서버에서 이벤트를 주는 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emit이라고 볼까요? emit? 그쵸, emitting 이벤트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iO에서 연결됐을 때 헬로 월드 이렇게 하면 된다. 서버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버에서 소켓에 어차피 이게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클라이언트한테 다 알려주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어차피 그냥 지금 뉴 메시지라는 거로 지금 이벤트를 전달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쵸? 클라이언트에서도 전달해주고, 그러면 여기서도 저희가 전달하는 거예요. 뉴 메시지로. 이제 이거를 사용자가 들어온 거부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일단 이렇게 들어왔다면, 그쵸? 사용자가 들어왔으면, 지금 클라이언트 여기 있으니까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브로드캐스트로 이벤트를 다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브로드캐스트로 emit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게 이제 지금 뉴 메시지라는 형태로 보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누군지, 이 보낸 사람이 누군지랑 이런 것도 같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써보는 거죠. 유저네임이라고 하고, 저는 어차피 관리자니까 관리자라고 해봐야지. 관리자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 내용을 써보는 거예요. 해서 이제 누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사용자가 방에 들어왔습니다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요거를 뭐 방에 들어왔습니다 해볼까요? 요거는 님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사용자가 나갈 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이죠. 나갈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사용자가 나갔을 때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브로드캐스트에서. 근데 이때는 클라이언트에 접근이 안 돼요. 이미 지금 디스커넥트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그 IO에 emit을 하면 됩니다. IO 자체에 IO에 emit 뉴 메시지로 해서 이 사람이 방에서 나갔습니다 하면 되겠죠. 나갔습니다. 뭐 점점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서버 다시 돌리고요. 한번 웹브라우저 하나 더 열어가지고 살펴볼게요. 자, 요거 복사해서 하나 더 붙여놓고, 그쵸? 이렇게 해서 자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유저 111은 들어온 상태. 제가 바코더 2라고 할게요. 접속을 합니다. 사용자가 들어왔다. 됐죠? 그리고 그쵸. 저희가 근데 받는 처리를 안 했구나. 받는 처리를 안 했네요. 받는 처리 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거를 받는다라는 처리를 저희가 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넥션 할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켓이 살아 있으면 그때 저희가 이벤트를 핸들러로 달았잖아요. 이때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럼 달아서 뭐냐면 들어온 이벤트 이름이 뉴 메시지다 하는 거죠. 뉴 메시지. 그리고 들어오면은 on message receive 정도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message received. 그러면은 여기다가 펑션 on message received 메시지가 들어왔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데이터를 같이 담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쵸, 메시지가 같이 들어왔다. 그래서 MSG를 이렇게 받아줄게요. 그러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받았던 데이터도 찍어보고,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뭔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받으면 어차피 매개 변수 들어온 게 쏙 들어가거든요, 안쪽으로. 그리고 이제 얘가 소켓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얘도 이벤트 핸들러를 이제 지워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클리너 펑션인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요 함수로 달아져 있던 거를 지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벤트가 들어오고 했을 때 그걸 받아보면 되겠네요. 그 로그를 이 프론트에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좋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서버 다시 돌리고 프론트도 다시 돌리고, 자 이렇게 열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검사 또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바코더 01이라고 접속해 볼게요. 접속됐고, 자, 바코더 02 접속이 됐죠? 그쵸, 됐죠? 됐으면서 어때요? 관리자가 지금 알려준 거예요. 아, 누가 들어왔어요. 그쵸? 좋아요. 자, 그러면은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나갔어요, 만약에. 그럼 얘 여기한테 찍히겠죠, 그쵸? 접속 종료 누르면 어때요? 아, 누가 나갔다,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아, 이렇게 해서 채팅 메시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엄청 간단하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뉴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보내는 것도 저희가 잘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내는 것도 지금 보면은 뉴 메시지를 잘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것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채팅 쪽은 이제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사이트 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만 일단 살펴보고 저희가 UI 작업만 하면 돼요, 이제. 자, 그러면은 접속을 둘 다 할게요, 다시. 자, 바코드 01 접속시키고 바코드 02도 접속을 시켰어요. 그쵸? 접속 중이죠. 자, 이 상태에서 바코드 2가 자, 안녕하세요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보내기를 하면은 이벤트가 안 들어왔나요? 인풋 안녕하세요를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그쵸. 이건 왜 그러냐면, 좋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현재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버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방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이런 거 해주세요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 서버에서 에밋으로 방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 채팅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어때요? 접속하고 나가는 거는 지금 브로드캐스트로 글로벌하게 아니면 IO로 모든 사람들한테, 이 채팅 소켓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냥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때도 에밋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에밋으로 해서 자, 모든 사람들한테 이 이벤트를 전달을 또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뉴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사용자가 누군지 저희 알잖아요, 그쵸? 커넥티드 사용자가 보냈다, 그쵸? 이벤트를 보냈다라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메시지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제가 한 줄 더 복사해서 이건 주석하고, 그러니까 메시지에 있는 사용자 이름으로 같이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도 사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메시지는 이제 내용을 쓰면 되겠죠. 이제 메시지 내용, 메시지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뉴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이 현재 채팅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채팅이 이제 구현이 될 겁니다. 자, 나갔다가 다시 돌리고, 자, 여기도 나갔다가 다시 돌릴게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자, 이 상태에서 그쵸, 접속을 해볼게요. 일단 자, 바코더 01 접속하고, 접속했죠. 들어왔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창에서도 접속을 해볼게요. 자, 바코더 02. 그럼 접속하면 여기한테 메시지가 또 들어오겠죠. 방에 들어왔습니다. 됐죠. 그러면 제가 안녕하세요 하게 되면 어때요? 안녕하세요가 보내져서 지금 내가 보낸 것도 내 메시지로 그냥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바코드 이가 나가버렸네. 왜 나갔지? 요런 거는 나중에 좀 더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하이오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벤트를 또 받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그쵸? 그래서 바코더가 하이오라고 데이터를 같이 보내준 겁니다. 유저 네임밖에 없네요. 메시지를 같이 보냈는데 유저 인풋이라고 썼구나. 이름 바꿀게요. 메시지로 할게요. 메시지로 프론트 쪽에서 이름을 메시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낼 때 그렇죠. 메시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저 인풋 그쵸. 그리고 순서를 바꿀게요. 요거를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송이 다 됐어요. 자, 다시 돌리고 살펴보면 자, 안녕하세요 보내면 그쵸,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자, 하이요 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서버 세팅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론트에서 데이터 보내고 서버에서 받고 서버에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송출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채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됐죠? 다시 한번 제가 그 그림으로 좀 도식화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서버는 하나고 클라는 여러 개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클라가 첫 번째로 보냅니다. 뭐 이렇게 해요? 메시지 주세요. 저 발송이라고 일단 첫 번째로 보내는 거예요. 1번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서버에서 오케이 얘를 리슨을 하죠. 그래서 얘 받아요. 이거를 메시지 들어옴. 오케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주는 거죠. 얘가 줍니다. 이제 색깔 다르게 해서 이제 얘가 주는 방식인 거예요. 이렇게 다시.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준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요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채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서버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내가 원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주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딱 가는 형식이겠죠. 만약에 지금 저희는 이제 전체 채팅이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다 쏴버리는데, 만약에 그룹 챗이나 아니면은 1대1 챗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사람한테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나 이런 걸 가지고 주겠죠.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만 단독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줘야겠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 개념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서버 클라이언트 작업도 됐어요.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리스트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이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쫙 그 리스트를 뽑아내는 작업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팅 UI 만드는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I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리스트를 받으면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app.jxx로 오셔서 이제 메시지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열을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 스테이트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채팅 메시지라고 해서 messages라고 할게요. 그리고 set messages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처음에는 빈 값인 거죠. 그쵸? 이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리스트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리액트 공식 문서로 가시면 돼요. 제가 리액트 쪽에서 자, 리스트라고 한번 가볼게요. 그럼 렌더링 리스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with key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대충 보면은 완성된 예시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show 솔루션 이런 거 보셔서 해도 되는데, 대충 보니까 뭔가 그쵸, UL에다가 뭔가 리스트를 해서 맵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만 제가 가져온다 보는 거죠. 이렇게 싹 여기까지만, UL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져와서 조금 저희가 변형해서 좀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결국에는 형태를 변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엘리멘트를 배열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UL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제가 빼고 UL 부분을 메시지라고 해서 밑에다가 넣어놔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쵸. 리드 닥스 이 부분에다가 할게요. 이렇게 붙여놓고 자,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를 저희가 데이터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리스트 정도로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이 메시지 리스트는 이 녀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const 메시지 리스트라고 만들어서 어차피 지금 스테이트로 접근할 수 있는 애가 메시지잖아요. 그쵸. 메시지스 얘를 형태를 맵으로 변경을 시켜요. 그래서 화살표 함수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녀석을 바꾸는 거예요. 요렇게 이것처럼 비슷하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들어오는 게 메시지가 될 거고 이제 인덱스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런 거 보고 좀 참고를 하는 거죠. 자, 보면은 키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keep list item with key 있죠. 그럼 키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키도. 근데 인덱스로 이걸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거죠. 인덱스 같이 받아가지고 이제 리스트 아이템 li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키를 그 매개면서 들어온 인덱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는 그렇죠. 데이터는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에 있는 그 유저네임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 사용자가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에 메시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렇게 만들어 놓는 거를 그렇죠. 메시지 리스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유저 스테이트로 값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마 렌더링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값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 리스트가 전 기본 값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넣을까? 결국엔 저희가 메시지를 받는 부분이 on message receive거든요. 여기에서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send messages 하시는 거죠. send messages를 하실 때 여기에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추가된 데이터를 같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previous value를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도 이제 use state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도 검색해 볼게요. 리액트 사이트에서 use state 보시면은 previous라고 있을 거예요. previous 저 set object 해서 넣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첫 번째 그 얘도 보면은 화살표 함수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눌러 볼까요? 요거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점점점을 하게 되면 이거를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 set 메시지를 하게 되면 새로운 배열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1, 2, 3, 4 이런 애들이.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점점점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거를 요런 식으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점점하면서 제가 만약에 뭐 메시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분해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넣는 색인 거죠. 이게 여기에 새로운 메시지, 뉴 메시지가 들어가는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값을 설정하는 부분인데 그 매개 변수로 첫 번째로 그게 들어와요. 이전에 있던 값이. 그래서 previous를 이렇게 바꾸겠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previous 새로운 메시지로 받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매개 변수로 들어온 메시지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새로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추가한 거죠. 결국에 마지막에 데이터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렌더링 다시 해보고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리스트가 잘 나오는지.
자, 접속하고 보낸다. 자, 데이터를 보내면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렌더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살펴볼게요. 아니면 일단 저희가 이거 중괄호를 없애볼까요? 없애고 돌려보면 됐네요. 이제 됐네요. 예, 중괄호 없애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채팅창 하나 더 열어서 자, 바코드 02. 자, 이렇게 접속하게 되면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나오게 되고 제가 뭐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제 추가적인 그런 리터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SS도 조금 바꾸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이제 UI 이제 마무리 작업 해볼게요. 자,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를 받으면은 보통 이제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보통 자동으로 이렇게 스크롤이 되잖아요.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스크롤을 변경하시면 돼요. 윈도우 스크롤 변경. 자, 이걸 어디서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은데 결국에는 그렇죠. 데이터가 메시지가 변경이 됐을 때 그렇죠. 스크롤이 위로 올라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소켓이 변경이 됐을 때 유즈 이펙트로 활용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즈 이펙트 또 만들어서 유즈 이펙트에 그쵸.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가 변경이 되면 하겠다 하는 거죠. 메시지가 변경이 되면 그렇죠. 변경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윈도우를 올리는 거예요. 요거도 이제 구글링 하시면 나오는데 저 윈도우 스크롤 2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 돔에 접근하는 거예요. 다큐먼트 바디에 높이 스크롤 하이트가 있어요. 하이트만큼 올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 레프트는 0 그리고 비헤이비어를 설정하시면 돼요. 비헤이비어 뭐 스무스 정도로 해볼까요? 네. 자, 요거를 이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스크롤 투 옵션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메시지가 변경이 될 때마다 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크롤 올리기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스크롤 올리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보면 다시 접속을 하고 메시지를 자 보내요. 어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보낼 때마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제 이벤트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바코드 0에서 어때요? 들어왔습니다.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거의 다 됐어요. 이제 CSS만 건드릴게요. 자, UI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CSS를 좀 보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CSS 배우는 방법 이런 거는 이렇게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CSS는 MDN이라는 사이트에서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CSS MDN.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초부터 튜토리얼이 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시면서 진행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CSS 레이아웃 이런 거 좀 보시면서 좀 하셔도 되는데 나는 지금 근데 되게 급한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제 써먹어야 돼요. 그럴 때는 요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www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CSS 검색하시면 W3 스쿨 이쪽에 있는 거를 좀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UI를 만들지 대충 한번 감을 잡아 볼게요. 일단은 지금 보내기라는 부분 있죠. 이 녀석을 제가 아래쪽에다 두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정들이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은
하나하나 알면 다 좋겠지만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성된 예시를 조금 참고를 해보는 거예요. 뭐 CSS 템플릿 같은 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그젬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그젬플을 좀 보면서 해볼게요. 자, CSS 이그젬플에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약간 푸터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충 how to 있죠. how to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콘파가 있는데 요거 말고 hide navbar on 요런 것도 있고요. 그쵸? 오, 요것도 괜찮네요. 근데 저희는 이게 고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위쪽이. 그래서 sticky navbar 요걸 한번 봐볼까요? sticky navbar는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멈추는 거인 것 같은데요. fixed 메뉴로 봐볼까요? fixed 메뉴. 픽스드 메뉴가 좋을 것 같네요. 얘는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는지 좀 보는 거예요. 이제 내부바가 픽스드 메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보니까 마진 탑을 이제 메인에서 조금 걸어준 다음에 저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텀바를 만드는 방식도 있고요. 그럼 이걸 좀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클래스가 메인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 소스 코드로 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거를 조금 다 한번 지워 볼게요. 다 지우고, 자, 지우고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main.app.jsx로 오신 다음에, 자, 얘가 일단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저희가 리턴하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main.jsx. 자, 아까 저희가 기본 엘리멘트가 루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보시면은 index.html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 원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main.jsx가 모듈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 div 루트라고 id로 되어 있는 거를 css를 저희가 건드렸었던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요걸 보면서 좀 대충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자, 메인 역할을 어디서 할 것이냐 요걸 좀 정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네브바로 저희가 좀 작업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로고 있는 거 있죠. 이 로고는 제가 지울게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자, 여기서 저희가 클래스 네임을 제가 메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자, 메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문자를 해볼까요? 메인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pp.css에서 메인을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메인. 이렇게 만들고,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좀 가져와 볼게요. 마진 탑을 한 30px 픽셀 정도 띄웠네요. 네, 그래서 돌려보면은 일단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 나갔다가 다시 한번 돌릴게요. npm run 탭. 일단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저희가 그쵸,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네브바가 결국에는 지금 이 녀석이거든요. 그럼 네브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 복사해서 자, 가져와요. 그러면 이 네브바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를. 자, 그럼 이 네브바 클래스를 적용시켜야겠죠. app.jsx로 오셔서 메인을 적용시켜야 되는, 죄송해요. 얘가 이제 네브바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네브바가 위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이 된 거고, 가운데는 그냥 메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메인.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는 메시지 리스트가 보내지는 애들이 얘가 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얘를 이제 폼 밑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클래스 네임을 메인이다 하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뭐 챗 리스트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뭐 챗 리스트 해볼까요? 챗 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CSS를 이름을 이제 챗 이렇게 리스트로 바꾸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아이템들을 그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요것도 이름 바꿔야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클래스 네임으로 해서 뭐 그쵸, 메시지 인풋 정도로 이름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메시지 인풋이라는 클래스로 css.app.css 가서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메시지 인풋이다.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는 바텀을 어떻게 했는지 보는 거예요. 바텀 픽스 메뉴는 저희는 이렇게 하겠다. 포지션을 픽스로 가져가고 풀 위스로 하면서 했네요. 그쵸? 이거 가져와서 자 붙여 넣습니다. 자, 이 부분만 쏙 빼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아, 보니까 이제 포지션을 맨 아래로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스는 100%.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죠?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하,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데 문제점이 이 아이템들이 꽉 안 찼네요. 그렇죠? 요 부분이 조금 문제인데 일단 검사 눌러서 한번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는지 URL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 지금 폼 인풋 메시지 인풋은 꽉 찬 상태예요. 근데 아이템 요소가 지금 크기를 꽉 못 밀어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div 카드 이 부분부터 볼게요. 메시지 인풋에 있는 그죠, 두 녀석.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배치에 해당합니다.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는 저희가 필을 꽉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선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CSS 쪽 다시 오셔서 저희 보면은 플렉스 박스랑 막 이런 게 있어요. 플렉스 디스플레이.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를 저희가 플렉스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들을 꽉 채워주는 방식이 가능해요. 플렉스 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리고 아마 그로우가 있을 겁니다. 그로우. 자, 여기 검색을 이렇게 할게요. 플렉스 그로우. 그로우가 뭐냐면 그로우가 있는 수치대로 꽉 밀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로우가 제일 높은 거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렉스 그로우를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얘가 꽉 차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레이아웃을 플렉스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를 플렉스로 가져간 다음에 요소를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소스 코드로 오셔서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폼이라는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안에 인풋이랑 버튼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인풋이랑 버튼 여기에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럼 메시지 인풋 클래스 안에 있는 인풋에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인풋 하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메시지 인풋 안에 있는 이렇게 하면 안에 들어가거든요. 인풋을 먼저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메시지 인풋은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해줍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예, 플렉스를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인풋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렉스 그로우를 1로 해주시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꽉 채워주는 거예요. 얘가. 그렇죠. 얘가 꽉 차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꽉 찼죠? 요런 것처럼 얘도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떤가 봐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div 카드에서 인풋에다가 플렉스를 하면 돼요. 그럼 div 카드가 일단은 우선 그게 돼야겠죠? 그렇죠.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클래스를 만들어요. 지금 app.jsx에서 얘가 지금 카드잖아요. 그쵸? 카드에다가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얘도 대문자로 일단 바꿔볼까요? 네, 클래스 카드. 그럼 여기에 카드를 만들어서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카드 안에 있는 이 인풋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이 카드 안에 있는 인풋에 플렉스 그로우를 1로 해서 꽉 채워주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됐죠?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원하는 대로는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접속을 시도해 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바코더 자, 01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이 그죠. 서버가 아직 안 돌렸네요. 제가 서버를 돌리겠습니다. 창 하나 열어서 자, 노드 서버 js 자, 그러면은 접속을 하고 자, 들어왔죠? 좋아요.
그런데 지금 리스트 자체가 가운데 좀 붕 떠 있는 기분이에요. 그쵸? 그쵸? 요걸 어떻게 바닥에 둘 수 있을까? 요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내용물이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요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챗 리스트에 마진 탑을 저희가 30pxl을 줬는데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기가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그쵸, 222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250 픽셀 정도? 그렇죠. 250 픽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밑에도 저희가 크기를 재야 되겠네요. 밑에는 지금 높이가 41 정도 되니까 한 50 픽셀, 50 픽셀 정도 마진 바텀도 주면 될 것 같아요. 마진 바텀 50 픽셀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보내더라도 자, 괜찮은 거죠. 그쵸? 1, 2, 3. 네, 좋아요. 잘 됐고 된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CSS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예외 처리만 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외 처리 그렇게 해보죠. 자, 예외 처리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먼저 접속이 되면은 이 인풋 부분을 히든을 처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히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app.jsx로 오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니면 미션으로 드릴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 나머지는 다 미션으로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가 접속이 됐으면 얘가 안 보이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쪽도 만약에 내용이 없으면은 가는 방식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또 들어오게 되고, 보냈을 때 그리고 이제 글도 없어지면 어떨까 싶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 제가 미션으로 놔둘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도 직접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배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배포 해보죠. 자, 배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지금 저희가 만든 이 소스를 여기다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배포하시면 되냐면 그게 있어요. 그 렌더닷컴이라고 있거든요. 렌더였나? 렌더닷컴. 자, 여기로 가십니다. 자, 프라이스 플랜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그 무료로 지원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렌더닷컴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돼요. 대시보드로 일단 들어올게요. 자,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돌린 것들이 여러 개 있죠. 테스트한다고 좀 돌려본 게 여러 개 있는데, 자, 여기에서 New를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웹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Build and Deploy from Git 리포지터리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소스를 GitHub에 올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디플로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Next를 누르시고, 자, 여러분이 먼저 GitHub를 만들어가지고 연동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GitHub로 가볼게요. 자, GitHub. 네, GitHub에 대해서는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New를 눌러주세요. 자, 리포지토리 제가 프라이빗으로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뭐라 하면 좋을까요? 리액트 소켓.io 튜토리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라이빗을 만드시고, 그리고 크리에이트 리포지토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git을 추가하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열어서 여기다가 추가할게요. 자, git init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git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ls -al 하시게 되면 이제 git이 추가된 걸 보이시죠? 요게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git ignore 있죠? git ignore에 저희가 뭔가를 넣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git에 올리지 않는다라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git add 띄어쓰고 점을 하게 되면 뭐냐면 이 현재 폴더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git에다가 올린다라는 말이에요. 아직 올린 건 아니고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it status 하시게 되면 현재 새로 들어온 파일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파일들이. 자, 여기다가 저희가 commit 메시지라는 뭔가 메시지 형태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git commit -m
메시지를 남긴다. 어떤 거냐? 저는 뭐 지금 디플로이니까 뭐 디플로이라고 제가 대충 만들게요. 자, 그런 다음에 git 스테이터스 다시 하게 되면 더 할 게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git 로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디플로이라는 거로 지금 정대리가 지금 적용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얘를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헤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콜론 Q에서 나가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메인 브랜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git 리모트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원격 저장소를 추가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자, 그래서 git 리모트 다시 V를 하시게 되면 얘가 지금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GitHub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git push 다시 오리진 메인을 하게 되면 이 메인 브랜치에 원격 저장소 이름이 오리진이라는 곳에다가 내가 소스를 푸시하겠다, 즉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일단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GitHub가 GitHub에 여기에 지금 추가가 된 거죠.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희 아까 선택했었던 대로 오세요. 그런 다음에 새로 고침 한번 하시면은 그 GitHub 일단 연동은 하시긴 해야 되거든요. 아마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여기서 알려줄 건데 그거대로 천천히 잘 하시면 돼요. 저는 이미 연동이 된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연동이 된 상태에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좀만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럼 저희가 방금 만든 게 있죠. few minutes seconds ago. 자, 요거 커넥트를 눌러서 서로 연결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로드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뭐 루비, 뭐 러스트 여러 개 있는데 저희는 로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치가 뭡니까? 그쵸, 메인 브랜치를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메인 브랜치에 저희가 뭔가 소스 파일을 푸시를 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얘가 디플로이를 해요. 배포 과정을 자동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 지금 스타트 커맨드예요. 스타트 커맨드가 지금 보시게 되면 결국엔 서버를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서버를 돌리는 명령어가 지금 뭡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저희가 뭘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채팅 서버를 돌리는 게, 자, 노드 띄어쓰고 server.js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스타트 커맨드에다가 저 노드 띄어쓰고 server.js.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합의 플랜이잖아요. 그쵸? 그냥 연습용이니까 요거 누르시면 돼요. free. 요거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른 플랜을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저희는 이것만 하셔도 충분해요. 자, 프리를 누르시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뭐 DB를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뭔가 환경 변수 같은 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디플로이를 누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한번 제대로 되게끔 기도를 한번 해보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빌딩 되고 있는, 즉 저희 소스 코드가 이제 빌드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빌드가 한 번이 돼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Node.js 저 서버는 돌린다, 따로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다리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리포지토리에서 가져와서 git 클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뭔가 진행을 하겠죠. 그쵸? 자, 이게 진행될 동안 저는 정대리는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만한 것들 추가적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이제 배포까지 다 되면 이제 기본적인 저희 컨텐츠는 다 다룬 것 같아요. 이제 추가 미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션이죠. 추가적으로 하면 좋은 것들이 지금 예외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예외 처리하기. 자, 예외 처리 부분이랑 그리고 뭐 방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 만들어서 들어가기라든지. 그쵸.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DM이죠. 다이렉트 메시지, 1대1 메시지 기능도 있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서 보시면서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로 좀 적어 보고요. 기다리게 되면 지금 어때요? 빌드까지는 된 것 같아요. 바이트 빌드 됐고, 이제 npm 인스톨도 했고, 기다리게 되면 아마 돌아갈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볼게요. 자, 빌드가 된 거를 업로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업로딩이 되면서 서버가 돌아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채팅을 하면 돼요. 자, 빌드 석세스풀까지 떴고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합의 플랜이다 보니까 뭔가 빠릿빠릿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공부하고 그냥 테스트 해보는
정도로는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지금 Node.js 버전도 됐고 러닝 하고 있죠. 오, 좋아요. 서버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해주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링크 누르세요. 자,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열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열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됩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아, 그쵸. 그리고 3000 포트를 얘가 지금 디텍트 했네요. 해서 뭔가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렇죠.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도 다시 시작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편하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 잘만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돌려보면 좀 기다려 볼게요.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이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또 여러분 나중에 추가 세팅 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또 세팅도 가능하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도 제가 일부러 싱가포르로 한 거죠. 좀 최대한 좀 가깝게. 아무래도 서버가 멀면은 좀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쵸? 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서버 이즈 라이브 돼 있죠? 그래서 다시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딱 이렇게 사이트가 들어왔네요. 자, 창 하나 더 열어서 같이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창 하나 더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예외 처리가 지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버그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해볼게요. 바코더 1. 자, 요거는 로컬이니까 빼고, 자, 접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접속 중 됐죠. 그 여기는 바코더 2. 어때요? 들어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바코더 3 들어올게요. 어때요?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볼게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냈을 때도 얘 지워줘야겠죠. 이런 예외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세요. 하하하. 제가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어때요? 채팅이 잘 된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내고 지우는 이런 것들은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러면 이제 바코드 2가 방을 나가면은 어때요? 방 나갔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도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리액트로 소켓.io 오픈 채팅 만드는 시간 한번 가져보았어요. 상당히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오픈 채팅을 만들 수 있구나 정도로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렌더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배포까지 진행이 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주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시간 내실 때 이렇게 리액트로 한번 소켓.io 만들어 보셔서 좀 한번 맛을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CSS도 이렇게 조금씩 만져보시면서 하면은 분명히 크게 실력 향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리된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